아프리카 모잠비크 수도 마푸토. 이렇게 서 있을 때와 발이 오른발이 들어갔을 때와 pé esquerda é assim. Este é diferente. 현지 군과 경찰을 훈련시키는 한국인 청년들이 있다. 섰을 때 하는 게 들었을 때 바로 탈취하는 것들. 전직 특수부대 요원들이다. 우리나라 특수부대 자질이 굉장히 우수해요. 특전사라든지 이제 뭐 UDT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정보사라든지 오케이. 레디 고. 오케이.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방에서 이제 선진화된 그런 기술들을 같이 동맹 훈련을 하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 쪽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약하지 않습니까? 많이 필요로 하고요. 모잠비크에 인력을 보낸 민간 군사기업의 한국 사무소. AK 소총을 막을 수 있지. 이게 야간 투시킨 다는데 일반 병은 이걸 못 쓰고 UDT나 이제 707 애들 그런 애들 있어. 이곳에 건장한 청년들이 찾아왔다. 12.3 기염에 투입됐던 특전사와 정보사 소속 현직 부대원들이다. 이들이 손에 쥔 건 근로계약서와 해외 파견 근무 발령서. 목적지는 아프리카 앙골라다. 왜 군복을 벗으려는 걸까?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월드 링크 인도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찾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랜 설득에도 기염 출동 상황에 대해선 끝내 입을 닫았다. 사전 승인 없는 언론 인터뷰는 군인 복무기본법 위반이란 이유에서다. 일 안 일으키고 그냥 조용히 나가려고 하는데 응하지 않는 이유도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소중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를 판단해서 이렇게 함부로 기염 선포 직후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은 이 헬기를 타고 국회로 출동했다. 부사하고 승무원 2명 제외하고 사칭자만 11명인데 무려 누면 한 15명. 기염군이 마주한 건 무장하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그리고 훈련할 때도 항상 복면을 쓴 상태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의 눈만 봐도 누군지 알 수 있고 이 친구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특수부대 교관 출신과 함께 이들의 행동을 분석했다. 국회 공세 통제라고 알려져 지금 헬기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면은 조금 갈피를 못 잡고 있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신속하게 헬기로부터 이탈을 하고 헬기가 이륙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맨 앞에 있는 인원, 포인트맨이라고 하는 인원만 총을 들고 가다가 전방에 이제 얽혀 있는 무장되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후레쉬를 켰다가 총구를 바로 내렸습니다. 이분들도 훈련할 때 본인이 사격해야 될 대상이 아니면 총구를 겨누지 않습니다. 따라서 후레쉬를 이용해서 전방에 민간인이 있다, 무장하지 않은 인원이 있다라고 신호를 빵빵 주고 바로 총기를 내렸죠.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할 때 막 집기류들로 막고 있었는데 그 경우에도 강화 유리문이지만 해머로 어떤 특정 지점을 가격하면 쉽게 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지만 좀 절제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군생활 10년 했지만 군생활 하면서 군법 교육에 계엄 관련 워딩을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만약에 현재 군복을 입고 있고 이 계엄 사태에 동원이 됐더라면 저 자체도 저 스스로도 판단하지 못했을 겁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도 장병들이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계엄 조기 해제에 일조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은 남았다. 군도 즉각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연계된 부대들에는 특별히 어떤 필요한 전문가들께서 교육도 하시고 하면서 전 부대를 돌면서 필요한 활동들을 하고 시사기획창은 3공수 여단에서 진행된 트라우마 교육 영상을 확인했다. 선생님 어떠세요? 군인으로서 가지고 계신 신념이 있으실까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다는 것이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한다. 한 분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어떠세요? 가족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조에 깔린 정서는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나머지 시간은 부대원과의 1대1 개별 상담 없이 강사의 교육으로만 채워졌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조금은 다릅니다. 전문가와 전문가를 직접 만나보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자,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여기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강인함이라는 자체가 내가 정신적으로 나약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다 보니 어떤 그런 정신적으로 어려울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정신적으로 취약해질 때 사실은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이제 누구나 잘 회복할 수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어떤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죠. 현 교수는 일부 개별 상담을 한 계엄 참여 군인들이 공통적으로 수치심과 좌절, 죄책감, 분노를 토로했다고 했다. 임무가 뭔지도 모른 채 시민들과 대치한 날의 고통이 컸고 부정적 인식도 두려웠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명령에 의해서 복종했어야 됐고 그 결과가 이런 어떤 죄책감을 느끼거나 가책을 느끼거나 또는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는 이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힘들어하고 계셨고 이러한 도덕적인 고통이 좀 더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일상생활에 내가 지장을 받는다 이런 수준까지 될 경우에 우리가 도덕적 손상 그래서 moral injury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손상은 가족에게까지 이어졌다. 응원 현수막에 내걸렸지만 정작 군 가족들은 외부인과의 접촉을 경계하고 있다. 이웃과의 대화도 끊겼다고 한다. 제가 운동을 다녔는데 거기에 군인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희 오빠가 와서 저희 오빠 군인 특징이라고 하니까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셨죠. 군복 입고 나가는 것도 조심스럽고 가족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질문도 받고 상관 명령에 따르면 내란죄,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가 되는 현실을 토로하기도 했다. 오늘 생기면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시키는 사람 따로 있고 다른 사람 따로 있잖아요. 나중에 가서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라고는 하지만 결국 선택을 해서 다른 건 너잖아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도 문제, 안 따라도 문제인 거죠.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방첩사와 정보사, 수방사, 특전사 등이 12.3 기엄에 투입됐다. 모두 1,605명으로 우리 군의 최종의 특수부대 요원들이다.
이 가운데 특전사에선 계엄 이후 넉 달간 중사와 상사 154명이 전역을 신청하거나 휴직했다. 같은 기간 대비 지난 5년 동안 최고치다. 이들은 특전사 작전 요원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추 계급이다. 군인의 DNA는 달라요. 왜? 생사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군인은 좀 과하게 말하면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국가로부터 월급 받는 직업인들이에요. 상대가 민간인들이에요. 본인들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장병들을 계엄에 동원한 군 수뇌부. 그들은 누구일까? 삼류 사류들이 가가지고 대통령 권력의 영향하에 놓이게 됐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끔찍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으면 자기들의 자부심과 기본적인 기초적인 윤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수인으로 만들 때는 아주 실력 없는 놈들을 출세시켜가지고 갖다 놓으면 완전히 100% 충성하는 그런 아주 비윤리적인 하수인이 되는 거죠. 네. 삼정검의 수치를 수여하시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정한 인사를 강조했다. 기념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대통령 윤석열. 군에는 이 원칙이 제대로 적용됐을까? 하나, 둘. 학연과 근무 인연 등으로 얽힌 이른바 계엄 7인방. 이들 모두 육사 출신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속의 미끼는 진급과 보직이었다. 진급하려면 두 가지예요. 첫째가 군맥, 두 번째가 정치 권력과 밀접한 인연이 있어가지고 진급하는 케이스. 두 가지가 대한민국 군대의 양대 축을 이루는 왜곡된 구조가 된 거예요. 항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의 경우에도 쿠데타에 주된 47기, 48기 기수들이 특히 주목이 되는데 대부분 이제 준장, 소장, 중장을 2차, 3차 진급을 해가지고 거의 이제 군복 벗고 나가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발탁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구제된 거니까 이제 상급자에 대한 어떤 그 맹종 내지는 충성심이 굉장히 고조가 되는 거죠. 앉으세요. 국민 여러분, 시공칠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왔습니다. 핸드폰도 껐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인원을 포박할 수도 있으니 케이블 타 이런 것들을 일단 꺼내내는 지시가 없었고 제가 케이블 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문을 봉쇄할 목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전혀 안 있는. 네, 제가 사람 여쭤보고. 네,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진술이 바뀌었다. 사실일까? 주요한 것은 인원을 통제하는 목적이 가장 크겠죠. 접혀있는 모양을 피면 자연스럽게 양손을 결박하기 쉬운 형태로 펴지죠. 그러면 이렇게 양손을 넣은 상태로 이 가운데 고리를 당기기만 하면 인원 결속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할 수도 있고 뒤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그 인원 통제에도 단계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명확히 식별이 되지만
어떤 통제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뒤로 하는 경우가 많겠죠. 형님 안녕하세요. 안에 보셔가니까 한마디만. 김 단장에게 진술을 바꾼 이유를 물었다. 뭐 출입물 봉쇄라는데 저희가 뭐 출입물 봉쇄할 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요거는 뭐 체포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인데 다 편집하고 방금 체포 이 단어만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뭐 일부 오해하시는 거지만 뭐 저도 동의합니다. 김 단장뿐만이 아니다. 계엄 이후 군 수뇌부와 부하 지휘관들의 진술이 곳곳에서 부딪혔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저는 위인도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정확하게 제가 특정은 솔직히 기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계엄법에 따라서 즉시 해제해야 된다라고 계엄사령관한테 건의했었잖아요. 건의라기보다 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일머리가 없다 이렇게 욕을 먹었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일부 지휘관은 명령에 대한 절대 복종을 말했다. 자기들은 그냥 그 명령을 이게 따라야 된다고 강하게 생각을 해요. 뭐 맞나 틀리나? 쉽지 않아요, 이게. 그 따지기가. 서울지키는 사령관이 대통령이라든가 장관의 명령이 위법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반기를 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쿠데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명죄라는 데서 있는 겁니다. 대통령직에서 나오는 명령 따라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수방위 사령관이 합법불법 따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건가요? 한국 현대사에 큰 상흔을 남긴 두 번의 쿠데타. 태능의 별 육군사관학교 생도들과 장교단은 군사혁명을 지지하는 힘찬 구호를 외치며 서울거리에서 시위 행진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하였겠습니다. 친애하는 사관생도 여러분, 이 뚜렷한 목표에는 추호의 의혹과 동요와 이심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쿠데타는 모두 육사 출신들이 주도했다. 향하여 욕설을 퍼부으면서 일발을 발사하고 다시 일발을 대통령께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안보를 책임질 군 장교를 양성해온 육군 사관학교. (64m) 높이 교훈탑에는 졸업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새겨져 있다. 낯익은 이름들이 보인다. 이들은 12월 3일 2시간 반 동안의 계엄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던 군의 45년 노력을
한순간에 흔들어 버렸다. 소중하게 키운 아들과 딸을 육사로 들여보낼 예비생도 부모의 마음은 무겁다. 많이 생각하긴 했어요. 본인도 있었고 저희도 했는데 그래도 본인이 선택하고 믿었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특전사 신고 하나가 유튜브에 많이 나왔는데 죄송하다고 인사하면서 갔던 괜히 마음 아파갖고 그거 보고 얘네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명령에 따르는 것밖에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군대에 관심이 많았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육군 장교를 하고 싶게 돼서 육군 장교를 최정예 육군 장교를 양성한 거지 아무래도 육사니까. 삼수 끝에 육사에 입학한 김모 씨. 그러나 2년 반 만에 자퇴를 선택했다. 제가 이제 원래는 되게 사명감이랑 명예심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었는데 육사 생도 생활 하다 보면 아마 생도들도 다 공감할 텐데 오히려 그런 게 다 더 사라지거든요. 선후배가 4년을 동고동락하는 육사의 내밀한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이번에 분대장이 그 축제 때 부스 운영을 할 생각인데 화랑제는 혹시 며칠입니까? 왔어? 예. 근데 왜 지퍼를 안 잠고 왔어? 이거 그 면도 쿠팡에 뛰어오느라고 못 잡았어. 왔어? 예. 근데 왜 지퍼를 안 올려 왔어? 죄송합니다. 제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기초 예절뿐만이 아니다. 상급자 중심의 생활은 인권 침해 요소로까지 이어진다. (3.1사가) 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14일에 이제 1학년 생도들을 대상으로 이제 파이 같은 과자들을 잔뜩 사줘서 먹고 토하고 하면서 그리고 되게 뻑뻑한 과자 주면서 그 음료수를 주는데 그 뚜껑 있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뚜껑에다가 마시게 할 수 있고 그런 걸 시켰죠. 1학년은 선배들 앞에서 장기자랑, 이른바 소개점호라 불리는 일종의 신고식도 치러야 한다. 1학년들만. 가장 곤욕스러웠던 건 무조건적 상명하복 문화였다. 상명 시키는 거는 그냥 다 해야 돼요. 그냥 아무리 부조리한 것도 그냥 다 해야 돼요. 선배의 지시가 내가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할 때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생도는 아마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이제 여러 선배들한테 지키면 엄청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저기 계속 불려다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육사 전체 생도 1,0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생도들은 소개점호와 상급생도 지시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 파이데이 같은 과식 강요를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인권 침해 주체로는 육선의 최고 학년인 4학년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런데도 이 같은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37.7%는 참고 견디겠다고 답했다. 자기들은 특별하다는 엘리트주의와 선민의식, 그다음에 진급과 보직에서 권력자의 의중대로 움직여야 이렇게 미래가 열린다는 어떤 출세주의, 이런 것들이 현역의 전기관을 지배해버리는 거죠. 그건 사실은 육사 생도 때부터 주입된 거거든요. 반면에 헌법과 민주주의 관련 교육은 사실상 전무하다. 헌법으로 가는 소풍과 시민은 누구인가? 문재인 정부 당시 기무사 개헌 문건이 공개되면서 육사에 개설됐던 과목, 헌법과 민주시민에 쓰인 교재들이다. 군대 또한 시민사회의 일원이며 국가 권력보다 헌법의 기본권이 우선임을 가르치는 과목이었지만 지난해 교과 통합을 거치며 폐지됐다. 그거에 이제 말하자면 육사 교육의 현실이고 우리나라의 이제 계엄 훈련의 현실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계엄 관련 훈련을 하면 뭘 해야 되는 거는 항상 숙지하고 맨날 숙달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된다는 거는 배워본 적도 없고 알고자 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교육받을 때부터 어떤 제복임의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에 대해 제대로 교육을 육사에서 안 시켜왔어요. 육사뿐만이 아니다. 육군과 해군, 공군의 통합교육기관인 합동군사대학교. 학교 측은 민군관계와 헌법, 5.16, 12.12 등 역사 교육과 관련해 과목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왔다.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그 실천은 거의 없었죠. 보면 저도 군 생활을 30년을 했지만 군에서 그런 헌법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하거나 또는 이 헌법이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은 사실 그렇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항명엔 대가가 따랐다. 이 도로로 1km 지점 끝부분이 사형부, 그다음에 약간 그 남동 쪽에는 삼공수가 위치했었고, 이 삼공수에서 여기까지 거리상으로는 한 700-800m. 1979년 12월 12일 밤 이곳에 반란군이 쳐들어왔다. 당시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김오랑 소령. 그는 사령관실을 지키고 있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멀리까지 오기는 비밀번호가 없으면은 못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어.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예. 특전사 보안반장이었던 김충립 씨는 반란군이 도착하기 직전 김오랑을 만났다. 우리는 그때 사진을 잘 안 찍었어. 잠깐만요. 이쪽에 이제 비서실이야. 여기에서 그때 김오랑 소령이 여기서 이게 김오랑 소령이야. 그 실탄을 장전하고 있었던 장소는 여기. 여기야. 그 비서실에 또 올라가니까 아무도 없고 김오랑 소령이 혼자 앉았는데 지 책상에서 큰 7발 탄창에다 권총에다 실탄을 장전하고 있더라고. 보안대장님, 지금 보안사에서를 체포하러 옵니다. 그러더니 권총을 딱 7발 넣더니 사령관실 들어가 문을 딱딱 잠그는 거야. 주변의 회유에도 김오랑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 문에다 대고 한 3명, 4명이 계속해서 M617로 그냥 연발로 들이갈기는 거야. 한 수백 발 나갔을 거야. 그는 동료들이 쏜 총 6발을 맞고 사망했다. 나이 35살이었다.
신군부는 김호랑 소령이 먼저 총을 쏜 것으로 사건을 조작했고 증거 또한 은폐했다. 이튿날 낮에 이 시신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뒷산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 보관을 했다 이거죠. 부대 뒷산에 가매장했던 김호랑의 시신은 석 달 후에야 현충원에 안장됐다. 김호랑에게 훈장이 추서된 건 무려 35년이 흐른 뒤였다. 하지만 전사가 아닌 순직했다는 이유로 보국 훈장 추서에 그쳤다. 가족들은 고통에 시달렸다. 서울 갔다 오고 나서 딱 가게 우리 오시안 보기 힘든데 대선 선수 대표 이거 들고 막 마시고 뭐 저게 자고 일하면 또 들고 마시고 이런 그런 세상 살더라 가있긴 해 몇 년아. 그래 뭐 나중에 강경화가 이래 와가지고 돌아가시고. 부인 백영옥 씨는 남편 사망 후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그리고 1991년 돌연 실족사했다. 옥상에서 난간이 일이 안 했어요. 있는데 단 난간이 이 정도 돼. 높이가 난간 높이가 우리 수모가 우리보다 키가 작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일부러 늘 집으려고 이래도 담에 걸리면 절대 늘 지지를 못해. 여기서 늘 질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여 걸리면 그 역을 보르고 옆으로 있지. 이래 늘 실족이라 될 수가 없는 자리야 이거는. 12.12 군사 반란의 주동자 전두환, 노태우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던 중 벌어진 의문의 죽음이었다. 돌봐주는 이 없던 백영옥 씨의 유골은 산골돼 부산의 한 무연고자 합장묘에 묻혔다. 무용고만 하면 상골하신 분까지 다 치면 한 10,000명 가량은 될 겁니다. 이 자리에. 항명 끝에 세상을 떠난 남편. 평생 그를 그리워하던 아내는 한 줌 흙으로도 남편 곁에 남지 못했다. 완전히 정치적으로 자기 유불리익을 이렇게 견줘봐가지고 비운의 가족사 앞에서 여든을 앞둔 늙은 반란군은 참회했다. 통곡을 하고 울겠지. 너 정말 너 같은 인간이 살았어야 되는데 너는 일찍 가고 이 쓰레 같은 인간들만 남아가지고 이게 이 꼴이 뭐냐 하고 붙들고 통곡을 하고 울겠지. 김호랑 소리 훌륭한 사람이야. 참 훌륭해. 인생을 삶을 그렇게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건 정말 고귀한 사람이다.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에도 명예로운 항명은 있다. We don't take an oath to a country. We don't take an oath to a tribe. We don't take an oath to a religion. We don't take an oath to a king or a queen or to a tyrant or a dictator. And we don't take an oath to a wannabe dictator. 인종차별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Everybody in the world needs to be watching this. The world, please watch this. 위조수표 용의자로 의심받던 흑인 청년 조지 플로이드는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깔려 고통스러워하다 끝내 숨졌다. Man, I can't breathe in my face. I can't breathe all the time. Shut up.
성난 시위대가 백악관 주변까지 몰려가자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 출동을 명령했다. The memory of George Floyd is being dishonored by rioters, looters, and anarchists. 하지만 군은 트럼프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미군 서열 1위, 합동참모본부 의장부터 공개 항명했다. I continually assessed and advised that it was not necessary to employ active duty troops in response to the civil unrest occurring in our nation. It was my view then, and it remains so now. 그는 부하들에게도 항명을 지시했다. 지휘 서신에서 미군의 임무는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수정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지시가 헌법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본 거죠. 그것이 마크 밀리 합참의장 한 사람의 의지로만 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지휘관들도 다 거기에 동의하고 공감해서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도 그런 지시를 반복해서 내려보냈거든요. 미군은 군 기강 유지를 위해 항명죄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관 명령이 적법한지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통해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항명죄 처벌을 면제한다. 자신을 발탁한 대통령의 수족이 되기를 거부했던 밀리 의장. 4년 임기를 마친 뒤 43년 만에 군복을 벗으면서 다시 한번 뼈있는 말을 남겼다. Guiding our great nation and the trust. We don't take an oath to an individual. We take an oath to the Constitution, and we take an oath to the idea that is America, and we're willing to die to protect it. The U.S. military has a very long history of staying out of politics. It's in their bones. These are people who've been in the military for 30 years. They're not only following the rules, they have absorbed the military ethos, right? Which is an informal but very powerful guide to conduct. 미 육군 사관학교인 웨스트 포인트 임관식. 초임 장교로 거듭난 천여 명의 사관 후보생들이 헌법 수호를 다짐한다. 대통령은 위헌이라 판단되면 자신의 지시에도 단호히 맞설 것을 명령한다. Please raise your right hand and repeat after me.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suppor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gainst all enemies, foreign and domestic. And above all, hold fast to your oath. On your very first day at West Point, you raised your right hands and took an oath, not to a political party, not to a president, but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gainst all enemies, foreign and domestic. The oath you've taken here, quote, has no expiration date, they said. Dismissed! 명예로운 항명은 법과 제도, 오랜 문화의 산물이었다. 우리는 어떨까? 군형법 44조 항명죄.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 특히 계엄 상황에서의 항명은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진짜 애매합니다. 그 명령이 어떤 올바른지 정당한지를 뭐 누구한테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군인이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전쟁터나 또는 뭐 그 비상시국에서는 그런 거를 물어보기도 어렵잖아요, 보면. If you're saying that your constitution and law establishes no such right, then you have a deep problem. And so, from the standpoint of the military, the principal duty is to preserve, protect, and defend. An oath to the Constitution is not the same as an oath to the president. 그래서 국회에선 부당한 명령 앞에 멈춰설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하자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 법이 명백한 명령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간 존엄성과 인권을 해치는 그런 명령, 그리고 임무에 명백히 위배되는 그런 명령하고 그 사적 목적을 위한 명령, 이것을 부당한 명령으로 규정을 했고요. 부당한 명령 자체는 내리지 않는다라는 인식 자체가 오히려 더 우리 군사 안보 태세나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법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 이는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혐의 1심 무죄 판결에서도 재확인한 확고한 법 원칙이기도 하다. 정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다. 그게 핵심이죠, 뭐. 정당하지 않았다는 명령. 이게 이첩 대상자를 변경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내려진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다. 그러니 이걸 따르지 않은 것을 항명으로 의율할 수 없다. 장성들이 국회에 나와서 군인신분을 어쩔 수 없었다는 표현을 많이 쓰셔가지고 1차적으로 보는 상명하복의 조직이니까 명령에 다 따라야 되고 그거는 지휘관들이 위법한 명령을 내리면 안 되죠. 그렇죠. 본인이 책임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휘관으로서 해결해 주는 게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책임져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밑에 부하들이 다 위태로워지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네네. 북한의 지속적 도발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한반도 안보 환경이 급변한 상황. 하지만 우리 군에선 비상계엄에 이어 공군 전투기가 민가를 오폭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보고 체계도 엉망이었다. 군 기강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 그 부대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가서 현대전을 이렇게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의 장병들의 사기의 문제, 훈련 시간의 확보, 또 그런 그 엘리트 인재들의 어떤 양성,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러한 그 본연의 전투 준비에 관련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하여 흔들린다면은 이건 뭐 국가적 큰 손실이 아니지 않느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군 서열 1위인 국방장관 없이 치러진 육사 졸업식. 장관 대행은 야전으로 향할 신임 장교들에게 이례적으로 헌법 수호를 당부했다. 헌법적 사명에 근거한 올바른 충성과 용기, 책임이 내재된 전사가 되었을 때 부하로부터 진정으로 존경받고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장병들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여주시고 특히 우리 고급 군 간부들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내 부대를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고급 지휘관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헌법 5조는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 이 헌법적 사명을 위해 우리 군이 다시 출발선에 섰다.